주제사, 허울뿐인 문화정치와 경제적 수탈의 실상. 1919년 전 민족이 일제에 맞서 외친 3.1 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력과 공포에 의존한 무단 통치만으로는 조선을 지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제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문화정치입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건한 통치로 전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선전하며 새로운 통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화정치의 본질은 통제의 완화가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진짜 목적은 민족 내부를 분열시켜 독립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조선인 간의 갈등을 부추겨 단결을 막는 민족 분열 통치가 핵심이었습니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없애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서 수와 경찰 인원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며 감시와 통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은 자유가 확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는 사전사 후 검열을 거쳐야 했고 조금이라도 민족의식이 드러나면 삭제, 압수, 정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언론은 허용되었지만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문화정치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천황제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가 이 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하는 늘어났지만 이는 고등교육 확대가 아니라 일제에 순응하는 하급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차별적 교육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역시 지배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회사령을 폐지하고 기업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겉으로는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허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혜택은 자본력을 가진 일본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본 자본은 조선 경제 전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대기업의 제품이 조선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조선의 민족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 성장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합니다. 품종 개량과 농업 기술 도입으로 쌀 생산량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수탈량이 증산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조선 내부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인은 쌀 대신 만주산 잡곡을 먹어야 했습니다. 산미 증식 과정에서 강제로 설치된 수리조합은 농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높은 수리조합비와 비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목포와 같은 항구 도시는 호남 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수탈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문화정치의 기만성. 유화정책을 표방했지만 경찰 인력 증원과 치안유지법으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치안유지법 1925. 천황제 부정, 사유재산제도 부인, 무조건 치안유지법입니다. 셋째,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쌀 생산량 증대, 수탈량 증가, 조선인의 쌀 소비 감소라는 인과관계를 기억하세요. 넷째, 회사령 변화. 1910년대 회사령 실시 허가제, 1920년대 회사령 폐지 신고제, 비교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다섯째, 민족 분열 통치. 문화정치의 핵심 목적은 친일파 육성과 민족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문화정치는 조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식민 통치, 더 교묘해진 수탈의 방식이었습니다.